236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 맨 밑에 단락이요. 비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담뱃갈마로 존자들이여 승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양분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여 때때로 출가자답지 않는 행위를 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이러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밝힌다면 쟁사는 가혹하고 고뇌에 쌓이며 승가는 분열로 치달을 것입니다. 만약 승가의 옳은 일이라면 승가는 대리인에 입각한 쟁사의 소멸로 추중죄와 재가자와 관련된 죄를 제외한, 추중죄는 함께 살 수 없는 죄,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가자와 관련된 죄, 재가자가 당사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이 관련된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한 분쟁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양분된 한쪽 편의 대리인 A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존자들께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양분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여 때때로 출가자답지 않는 행위를 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이러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밝힌다면 쟁사는 가혹하고 고뇌에 쌓이며 승가는 분열로 치달을 것입니다. 만약 존자들께 옳은 일이라면 대리인에 입각한 분쟁의 소멸로 저는 존자들의 죄와 나의 죄 가운데 추중죄와 재가자와 관련 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제일 존경받고 장로 비구가 한 사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죠. 그럼 다른 쪽 편에 있는 있는 그 편에도 제일 훌륭하고 장로 비구가 일어나서 똑같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여를 율답게 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 A와 B가 각각 배기갈마를 통해서 자신의 참여를 승가에 승인받아야 돼요. 승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A 그룹, B 그룹이 다 있는 한꺼번에서 승가가 그 참여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으면 A도 받고 B도 받으면 이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7가지 쟁사를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쟁사를 소멸하는데 어떻게 소멸하느냐? 쟁사를 할 때 현전, 다수결, 현전, 기역, 심신박약, 신문, 이거 다 아시겠죠? 기억나죠? 그래서 쟁사마다 방법 중에서 이건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4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1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7가지 방법이 모든 데 다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전 빼놓고, 현전은 모든 쟁사에서 다 적용이 해야 돼요. 하고 나머지 6개는 이렇게 경우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쟁사를 소멸한다. 쟁사는 4가지 경우가 돼 있고. 됐죠? 그리고 쟁사의 뿌리는 어떻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 깜마라는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깜마는 토론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하고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 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나거든요. 오히려 분쟁이 더 커져요. 하나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깜마는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깜마사가 최고 연장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일 자차가 제일 높은 비구가 되는데, 물론 그분이 위임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깜마를 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여서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모든 비구들한테 이거를 제안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 안건은 이 제안으로만 가야 되는지
그걸 다 설명시키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제안이 가장 타당하고 윤리에 맞고 가르침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비구들한테 그걸 확신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걸 알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은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요청합니다. 요청해가지고 반대 없으면 결정해서 통과됩니다. 이렇게요. 말 안 해요. 깜마에서는 말 아무도 안 해요. 이제 그걸 하나씩 볼 거예요. 깜마에는 크게 세 가지예요. 승가의 조치를 받는 깜마, 승가의 처벌을 받는 깜마, 승가의 운영에 대한 깜마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조치를 받는 건 뭐냐? 조치하고 처벌이 차이가 있거든요. 승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자에게 행하는 깜마예요. 다른 건 안 해요. 승가의 처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승가의 처벌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거에 대한 규정이에요. 승가의 처벌을 받는 깜마예요. 그 다음에 승가의 조치를 받는 것. 처벌보다 조금 미약하죠. 조치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조치라는 것은 어떤 처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처분을 내리는 건데, 이거는 처벌이에요.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승가가 어떤 비구한테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치를 받는 경우, 이거는 처벌을 받는 경우, 이거는 운영을 하는데, 승가가 모여서 뭐를 결정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는 여기서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승가의 조치를 받는 깜마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비구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예요. 깜마율에 의해서는 비구하고 비구니가 거의 같아요. 100%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는데 거의 같아요. 다르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하면 되죠. 여기 비구니로 보시면 돼요. 3가지는 이거는 비구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제가자들하고 일어난 문제예요. 비구가 제가자들하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됐죠? 5개. 그런데 이제 그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거든요. 조치가 점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거 1번,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 이렇게 조치가 점점점 강력해져요. 그것도 보실 거예요. 원칙에 맞는 깜마. 여기서는 현전에 의해서 이 깜마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돼서 현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4가지 현전이 돼야 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승가가 다 모여야 된다. 그 다음에 18가지 원칙이 현전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가 있는 것이 현전이에요. 이 4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 승가가 율을 다 모른다든지 18개의 원칙이 뭔지 모른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현전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불완전한 깜마가 돼요. 불완전한 깜마는 행해서 안 돼요. 그리고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깜마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현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사자가 깜마의 대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 문제를 일으킨 비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비구한테 참여하지 않는 잘못이 있어야 돼요. 참여해버리면 그거 출제가 되잖아요. 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참여한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깜마의 대상이 되는 비구가. 2번째. 그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비구가 너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 기억나니? 그걸 해서 기억을 일으켜서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러면 못해요.
진행 못 하거든요. 자,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럼 기억이 나면은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그거 이렇게 기억하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율에 어긋나서 내가 잘못이 저지른 게 맞습니다. 라고 자인을 받아내야 돼요. 자인을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너가 저질렀는데 이 잘못은 어떤 율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처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출제해서 청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할 것은 참여해라.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이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밟아주지 않고 이 네 가지를 밟아주지 않고 저 비구가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치 취하면 안 돼요. 이게 무효예요. 이 네 가지 절차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무효예요. 됐죠? 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왜? 이 깜마의 대상자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나머지 그 참석자 중에 어떤 누구도 내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절차를 상세하게 밟아가지고 동의를 해야 하고 그 사람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참여해가지고 벗어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지 강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해야만이 원칙에 맞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원칙에 맞지 않아서 이 깜마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깜마사는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됩니다. 견책 갈마를 한번 보십시오. 253쪽 갈마의 대상이 어떤 사람을 견책을 하느냐. 견책이라는 것은 야단치는 거잖아요. 야단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승가가 개별 비구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야단을 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부처님을 비방한다. 비구가. 그러면은 그 견책을 받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다. 그 다음에 그 승가를 비방한다. 삿된 신행을 한다. 삿된 언행을 한다. 삿된 견해를 가졌다. 그 다음에 승가의 쟁사를 일으킨다. 보세요. 언쟁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이미 그게 쟁사가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쟁사를 일으키는데 언쟁, 논쟁, 다투고 싸우는 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쟁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싸우거나 승가의 쟁사를 일으키면 쟁사를 자주자주 일으킨다. 그래서 승가가 번거롭다. 힘들다. 그 다음에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해서 충고를 안 받아들인다. 다른 비구한테도 너 이러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안 받아들여요. 승가가 충고해도 안 받아들여요. 은사가 충고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제가자와 어울리고 사귀는 거예요. 제가자하고 어울리고 사귄다. 이러면은 견책을 받아요. 견책 갈마예요. 대상이 이 9가지예요. 이 9가지 안에서 적용이 될 때만 견책 갈마를 하고 아무거나 불러가지고 견책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비방한다. 이거는 개인의 잘못에서 떠나서 승가 전체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삿된 신행, 삿된 몸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견해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삿되게 한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가한테 자꾸 정사를 일으킨다. 성가가 번거롭게 되잖아요. 성가한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충고를 계속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문제를, 고집을 씌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다. 이거 다 제재를 해야 된다. 성가가. 한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성가가 전체가 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 제가자와 어울리고 한다. 이게 성가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견책갈마를 하는 거예요. 견책갈마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처음 읽어볼게요. 갈마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샘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샘플을 보였습니다. 안건과 제안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견책갈마 이렇게 합니다. 깜마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자들이여, 성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 반뚜까와 로히타카 비구를 추정하는 비구들은 자기들끼리 또는 다른 비구들과 언쟁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성가의 정사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투고 있던 어떤 비구들을 찾아가서 존자들이여, 이 논쟁에서 그대들이 패하지 마십시오. 존자들은 저들보다 훨씬 현명하고 총명하고 박식하고 유명하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리 높여 힘껏 싸우십시오. 우리가 존자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다툼이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다툼은 점점 많아지고 커졌습니다. 이것이 안건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초지정. 누구든지 들으면 알죠? 이 비구들이 어떤 다툼이 있는 양쪽의 비구들, 한쪽 비구한테 가가지고 힘내서 싸우라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싸움을 가라앉히지 않고 가서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안건입니다. 이제 안건이에요. 그러면은 제안은 뭐냐? 이것이 안건입니다 하는 것이 안건이에요. 그러면 제안은 뭐냐? 만약 성가에 옳은 일이라면, 성가 전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가는 이 비구들에게 견책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그 방법, 해결 방법입니다. 결정했어요.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안건에 대해서 제안입니다. 이게 제안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청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제청을 하느냐?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안건을 다시 말을 하고, 만약, 그 다음 페이지요. 만약 성가에 옳은 일이라면 성가는 이 비구들에게 견책 조치하겠습니다. 존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비구들에게 견책 조치하는 것에 동의하면 침묵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됐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청이 한 번 성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 더 합니다. 두 번째 제청입니다. 세 번째 제청입니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는데 누구도 이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았어요. 졸지는 않아요. 졸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존자들이여, 성가는 침묵하여 동의하였고 동의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침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가는 이 비구들에게 견책 조치하였습니다. 성가가 결정 내렸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모여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돼요. 말하는 사람은 깜맛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비구들 있잖아요. 문제 일으킨 비구들한테 변론의 기회도 안 줘요. 변론 기회 안 주거든요. 그냥 결정 딱 하고 끝내요.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깜마의 형식이에요. 이해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떤 분은 의도가 좋은 의도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쪽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전에 기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행위가 불쾌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쌍방에 다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거칠고 뭐 안 좋다. 요 일도 그거하고 엎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누군가가 안건을 내는 건지 그거를 이제 대중에서 보고 두 사람의 다툼이 심해져서 주변에서도 그걸 바라볼 때 뭔가 좀 불편하고 이 힘든식의 에너지가 뭔가 이 안건이라는 게 안건은 비구들끼리 언쟁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두 그룹이 있잖아요. 1대1이든지 다수 대 다수든지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가서 부추겼잖아요. 그럼 부추긴 사람이 안건이 돼가지고 부추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조치를 받았어요. 그럼 이 싸우는 이 사람들도 다른 깜마에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또 할 수도 있죠. 그런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게 논쟁 두 사람이 어떤 문제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불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뭐 견책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안건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냥 각자의 자기 어떤 그 생각으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건을 누가 제안하느냐, 누가 제시를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누가 이제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요 반대쪽에서 오히려 억울하다고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안건은 네. 율에 따라서요. 예. 깜마를 개최한다, 안 한다. 그것을 율에 적혀 있는 대로 해요. 논쟁으로 인한 제사. 예. 예를 들면 어떤 부처님 가르침의 해석이 있어서 예. 또는 율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그런 논쟁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깜마는 어떻게 논쟁요? 이게 논쟁에 있어서 서로 의견,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이제 논쟁으로 인한 아니까라는 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1대1로 논쟁을 한다든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논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 대 다수로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 논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쟁사가 되죠. 쟁사가 되는데 그 쟁사를 소멸하는 거는 쟁사를 소멸하는 7가지 방법으로 해요. 하는데 깜마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이 깜마를 형성하는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논쟁을 했다. 그럼 논쟁에서 아까 전에 그냥 논쟁을 소멸하는 7가지 방법 중에서 그걸로서 소멸시켜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전체 성가가 모여서 하는 것은 그 모여서 해야 되는 이 깜마율에 맞춰서 깜마를 열어야 되지 최고 연장자라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러지 못해요. 됐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차 결집의 생가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살이라고 하는 상업이 굉장히 유통과 상업이 풍부한 그 지역에서 금과 은을 승려에게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살 쪽에 라자와다 이쪽에 있던 사람들 그걸 인정을 하는 어떤 분위기, 그 상당한 분위기. 근데 이제 그것을 구창이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하고 의견이 비슷한 그 당시 서쪽에 이제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분들 데려와가지고 갈마가 형성됐는데 결국은 상가와 상가가 분열해가지고 이제 대중부와 상자부의 분열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율에 대한 해석과 경전에 대한 이해도 예를 들면 하나 경전의 문구는 같은데 안구따라 니까야를 추종하는 그 집단과 그리고 맞지마 니까야를 중화함을 추종하는 집단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예. 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죠. 그 원장 스님 말씀하신 거 14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2차 결집이 되는 계기가 된 건데,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스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율을 어기고 범죄를 어길 수도 있고, 그걸로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무고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의무율에 따라서 해결해요. 그죠? 해결하는데, 전체 성가가 모여서 해결해야 되는 조건은 깜마율에 의해요. 그래서 깜마율을 새로 배우는 거예요. 네. 아까 먼저 스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경우, 약간의 뭐 대등한 관계에서 뭐 그런 경우에 뭐 충사가 일어나든지 이럴 때, 아까 스님께서 예를 드셨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한쪽이 부추겨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됐을 때 갈마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전체 의지의 네, 네. 한마로. 그럴 때 이미 그 대상이 된 그 이렇게 부추겼던 그 기구에 대해서 아까 원칙에 맞는 깜마라는 조건들이 이미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을 하고 자인을 해서 이렇게 이 아니요. 상상된 거죠.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죠. 이게 그 분쟁을 부추겼기 때문에요.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논쟁을 하잖아요. 양쪽 팀이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문제는 따로 문제예요. 이게 옳고 그런 걸 판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쟁사를 소멸하는 7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거를 적용해서 쟁사를 소멸하고요. 근데 이자들은 견책갈매에 나오는 이 비구들은 싸움을 오른쪽으로 부추겼든지 그런 쪽으로 부추겼든지 상관없어요. 부추겨서 성가 내에서 쟁사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제목이 확실할 때 그럼 상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비구들이 오른쪽을, 이 쟁사에서, 논쟁에서 오른쪽을 부추겼다. 오른쪽이니까 이게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하면, 이게 상관없어요. 부추겨서 없던 쟁사가 생겼고, 있던 쟁사가 더 많이 생겼고, 쟁사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견책갈마에서 여기 해당이 돼요. 네, 7번에 해당이 돼요. 7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견책감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싸움은 말려야지, 부추기면 무조건 견책받아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예, 됐죠?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 비고들이 자꾸 이제 그 싸움을 부추긴다라는 걸 이제 스님들이 보고 저거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뭐 전체 감마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율사 스님이 그러면은 이 모임을 뭐 불러 모아서 갈마를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소임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9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를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이 견책감마를 누가 소집하느냐, 이거를 누가 제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깜마사가 되는 분이 최고 연장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최고 연장자가 깜마사가 되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기하고, 그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안건을 제시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연장자가 일단 이런 깜마율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걸 인지해야죠. 자기가 책임지고. 그분이 율사든 안 율사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항상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런 걸 몰랐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장로 비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가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쟁사가 자꾸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얼른 이게 견책갈마를 해서 그것을 가라앉히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해주면 듣고, 그러느냐고 해서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날짜 정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율에 맞게끔,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안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연장자가 할 수도 있고
가장 뭐 총명한 자가 할 수도 있다. 그 가장 최고 연장자가 이렇게 그거 저기 지명했을 때 그거 내가 이렇게 저분 너가 그러면 요번에 깜마사를 너가 해라 라고 내가 이렇게 그거 위임을 했을 때 최고 연장자가. 자, 결정에서 따라서 승가는 이 비구들에게 견책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여가지고 이거 갈발한 것 자체가 견책 조치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나와요. 조금 이따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견책 조치를 결정했다 이거예요. 하면은 그 조치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결정이 냈어요. 견책 조치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가지 중에서 대상을 해서 견책 갈마를 했는데 조치가 18가지를 부과시켜요. 그 대상한테. 그래서 이 18가지를 부과시키거든요. 이 의무적으로 부과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18가지를 다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봐서 저 사람 다 잘 지켰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럼 해제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18가지 의무를 안 지켜도 돼요. 해제가 돼요. 원상복귀가 돼요. 그럼 이 18가지가 궁금하죠?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오전에? 자, 18가지 한번 보십시오. 235에서 236에 걸쳐서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출가 스승이 되어서 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제 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비구를 만들 수 없어요. 너 만들면 안 돼. 견책 조치를 받은 자는. 두 번째, 아사리가 될 수 없어요. 아사리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가 스승이 되어서 사미를 못 둬요. 견책 조치를 받으면 사미도 못 두고 교계사로 선정이 안 돼요. 비구니 승가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교계사로 선정되었다면 견책 조치 받기 전에 교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깜마의 대상이 된 죄를 반복해서 범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깜마의 대상이 된 죄와 비슷한 죄도 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깜마의 대상이 된 죄보다도 더 큰 죄도 짓지 않아야 돼요.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깜마를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견책 조치를 준 그 회의 자체를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깜마의 진행에 도움을 준 자를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비구의 포사를 차단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비구의 자자를 차단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비구의 포사를 차단하거나 다른 비구의 자자를 차단하는 방법은 포살감마, 자자감마에 나와요. 그 다른 비구의 잘못을 드러내서 포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자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짓 못해요. 다른 비구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자차가 높아도 자기보다 자차가 낮은 신참 비구한테 명령 못해요. 다른 비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허락을 요구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려면 상대방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고 얘기해야 돼요. 동의 안 받고 너 잘못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비구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확인하지 않아야 된다. 저 비구가 잘못했는데 너 예전에 이런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비구와 다투면 안 돼요. 이 18가지 의무를 지켜야 돼요. 이 18가지 의무를 다 지킬 때까지 해제를 안 시켜줘요. 이 18가지를 다 지키면 해제시켜줘요. 그동안 사미도 못 만들고 비구도 못 만들고 다른 비구들한테 잘못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잘못도 저지르면 안 돼요. 그 18가지. 됐죠? 이런 조치를 취해요. 됐습니까? 이게 비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18가지를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견책갈마에서. 됐죠? 그래서 이걸 18가지를 다 지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백사갈마로 해제를 해요.
견책 조치를 해제를 해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안건이 이겁니다. 견책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안건입니다. 제안은 견책 조치를 해제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입니다. 그래야 3번을 반복을 해요. 예. 동의하시면 침묵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 3번 반복하는 동안에 아무 말 없어서 결정입니다. 이분의 견책 조치를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였습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해제 조치예요. 됐죠? 자, 좀 쉬셨다가 또 다음에 의지감마, 태거감마, 사제감마, 권리정지감마 이렇게 한번 나가 볼게요.